북한이 오늘 새벽 이번에도 역시 일본 머리 위를 통과해서 북태평양을 향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 간단하게 그림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북한이요, 평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향해서 발사하겠다 여러 번 압박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난 8월 29일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거리 보시겠습니다. 북태평양을 향해서 발사했던 그때 미사일은 2,700km를 날아갔습니다. 괌을 타격하겠다라고 해놓고 좀 짧은 거리였죠. 그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괌에 채 미치지 못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미사일을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발사했는데 그 거리가 무려 3,7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괌을 향해서 방향만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괌을 넘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거리로 발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거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이게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이 연료를 조절하든가 아니면 엔진 출력을 조절해서 마음대로 자기네 차거리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왜 2,700km만 쐈을까? 네. 혹시나 3,400km를 쏘려고 그러다가 엔진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네. 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이가 미국의 능력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하. 혹시나 3,400km를 비록 태평양성에 쏘지만 미국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혹시나 3,400km 그 태평양 거리에 네. 미국의 E-3이 있다가 네. 자기네 미사일을 요격할까봐 네. 요격을 할 수 없게 아하. 허를 찔러서 2,700km만 쐈었고 네. 오늘은 3,700km 쏘니까 네. 또 E-3이 한 3,400km 근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요격을 못한다 해서 아하. 허를 찌른 거 아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700과 3,700 의미가 네. 엔진의 이상도 아니고 계산착오도 아니고 네. 이거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정국 실장께서 탑10 팀에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3,400km를 날아가야 괌을 타격할 텐데 2,700까지밖에 안 보낸 이유, 일부러 연료를 조금 넣거나 방금 말씀하신 이유였죠. 네. 탄두가 더 무겁거나 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연료를 일부러 조금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충분히 더 날아갈 수 있다. 더 멀리, 즉 3,400km 지점, 미군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괌의 위치를 계속 신경 쓰고 있을 때 우리는 거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 북한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각 발사로서는 보여줬지만 네. 영상 발사로는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각도를 정상으로 해서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이 최대 고도나 사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 요격할 수 없는 만큼만 딱 맞춰가지고 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최대 고도,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치솟았던 높이가요, 약 550km, 그리고 이번에 쏜 높이가 약 770여 킬로미터입니다. 자, 웬만한 요격 시스템으로는 요격할 수 없는 그런 높이까지 올라가는 탄도미사일. 자, 지난달 9일이었죠. 괌 포위 사격을 구체적으로 북한은 언급하면서 이 타격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계획 내용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낙견 대장의 발표. 우리가 발사하는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동 측에 보고드리고 발사 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자,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 12형 미사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미사일,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사거리가 4,500에서 5,000k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추진체가 1단 신형 백두산 엔진을 장착한 것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강 속도가 마하 15에서 24까지 다다른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지 요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KAMD 공격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마하 7 이상은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내려오는 탄도의 속도를 미처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드조차도 마하 14 이상에서는 낙하하는 순간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사드가 마하 14 이상은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사실 재원상에 나와 있는데 네. 최근에 미군에서는 17까지도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얘기는 네. 아마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지표면까지 도달할 때 최고 속도가 나는데 네. 도달하기 전에 150km 상공에서 맞추면은 속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네. 북한 미사일을 마하 17까지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하강 속도 지금 화성 12형이 제대로 발사됐다면 어딘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발사됐다면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은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불가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네. 저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뭐랄까 요격 확률이 떨어질 뿐이지 아하. 불가는 아니답니다. 네. 더 많이 쌓이죠 이제. 네. 이종훈 의원님.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서 네. 제가 보면서 북한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평가를 하고 네. 또 우리 측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게 느끼셨나 보군요. 네. 아니 그거는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우리 저기 잠실에 가면 제1롯데월드가 있거든요. 네. 그게 한 123층 555m인데 진도 7의 지진을 이긴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 진도 7을 이긴다 그래요. 어떤 게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지진만 견딘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 약한 걸로 보고 불안해하고 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발견됐는데 네. 저도 좀 미사일 문제를 여러 번째 여쭤봤어요. 네. 지금 저기 마하 15니 24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기권으로 올라갈 때는 맞습니다. 비행하는데 맞는데 공기 중으로 들어올 때 네. 대기권 들어오기 전에 저속대가 나는데 일단 공기 중으로 들어오면 마찰이 생기면서 속도가 줍니다. 줄기 때문에 최종 낙하하게 되면은 이 속도가 많이 줄기 때문에 지금 저기 무수단 맹글러라는 뜻으로 왜 사드를 미국이 괌에 배치해놨죠. 네. 그게 IRBM을 요격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네. 근데 미국 친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네. 이제 뭐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걸 슬쩍 숨기는데 아마 사드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잡을 수 있다가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일본 벌써 두 번째 북한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과거에 일본이 여러 번 그랬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 하지만 지금 두 번 다 요격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도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하겠다 얘기는 했지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계속 북한이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뭐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간 단계, 네. 중간 단계에서는 SM3로 요격을 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팩3로 요격을 한다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그 고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네. 그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지점이 멀잖아요. 3,700km나 그렇죠.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을 겨냥하면서 떨어졌다면 지금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하늘 위를 나가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네. 제가 좀 미국의 BMD 체제로 설명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큰 바다를 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떠한 나라든 간에 미국을 공격하려면 원자력 잠수함에서 쏘는 게 아니면 다 ICBM으로 쏴야 됩니다. 네. 그 ICBM, 미국이 날아오는 걸 요격하는 걸 막기 위한 게 BMD 시스템이에요. Ballistic 네. Missile Defense 시스템이란 건데 근데 이게 ICBM이 미국으로 가는 게 확실하면은 이지스함이 최신형 SM-3-2 같은 경우는 1000km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잡는 거고요. 네. 이게 탄도를 딱 봤을 때 바다에 떨어진다 그러면 안 잡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나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을 다른 나라가 때린다면 ICBM으로 때릴 이유가 없죠. 네. 그럼 미국까지 가까우니까요. 가요. 거기는 IRBM이나 MRBM으로 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다시 좀 말씀드린 BMD 시스템에서는
쭉 올라가게 되면 SM3로 미국 가는 걸 잡아보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떨어지면 GBI로 잡아보는 겁니다. 아하. 그라운드 베이드 인셉터. 거기에는 사드나 팩3는 없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IRBM이나 MRBM에서는 조금 떴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잡는 게 미국의 TMD. 전구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그게 지금 일본이 만드는 시스템 뭐 그런 거, 우리도 이제 KM 네네.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를 구성하는 게 사드하고 팩3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IRBM을 북한이 쐈는데 일본을 넘어가는 거다. 네. 그럼 일본이 막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일본이 이지스함이 동해에 있는 상태에서 저것이 일본으로 탄착이 된다 그러면 SM을 쏘죠. 아하. SM을 쏘죠. 그래서 군이라는 것도 비용 대 효과를 따지고 합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많은 방사포를 쏟아도 태백산맥에 떨어진다면 우린 전혀 안 막아요. 막을 이유도 없고. 바다에 떨어진다면 더더군다나 우리한테 네. 위협이 되는 건 막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보셔야지 일본이 못 막았다? 알겠습니다. 일본은 우습게 보다 우리 나중에 혼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셉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새벽 북한이 발사한 이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발사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